안녕하세요. 수지침 곽순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기맥 활용법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겠는데요. 기맥을 이용하는 것은 장부 기능을 조절할 때 기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맥 이용법에는 그 기맥 오수열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익히셨죠? 그 오수열에 침을 똑바로 꼽거나 직자한다고 그럽니다. 똑바로 꼽거나 앞봉을 같은 색깔, 은색이면 은색, 금색이면 금색 이렇게 똑같은 것을 붙여서 자극하는 방법을 단순 자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 자극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증상만 듣고 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느 증상이 있을 때 그 내장의 병이 기능이 허약해서 왔는지 항진돼서 왔는지를 진단을 해서 허약할 때는 그 기운을 북돋아주는 보법이라는 걸 쓰고 항진됐을 때는 항진된 만큼을 빼내서 기능을 맞춰주는 처방을 쓰게 되는데 그러한 방법을 보사법이라고 합니다. 보법, 사법을 줄여서 보사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단순 자극에서처럼 침을 기맥 오수열에 똑바로 꽂는 게 아니라 비껴 꽂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맥 번호가 지난번에 1번에서 15번까지 가는 것도 있고 1번에서 45번까지 가는 것도 있었죠. 그런 번호를 향해서 번호가 많은 쪽으로 침을 약간 30도 정도 눕혀가지고 꽂는 방법을 기맥 많은 쪽으로 밀어서 꽂으면 보법, 반대쪽으로 꽂아주면 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장부 허실에 따라서 쓰는 것을 기맥 보사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장의 기능을 조절했을 때만 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맥을 이용해서 장부 허실 기능을 조절할 때는 우선 여러분들이 꼭 약속하셔야 될 것이 기맥의 명칭과 위치하고 기맥의 흐름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기맥의 명칭을 폐부터 간까지 한번 저하고 같이 익혀보시기는 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폐부터 간까지의 기맥을 익혀보시면서 그 기맥을 이용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보법이고 어떻게 쓰는 것이 사법이며 또는 단순 자극은 어떻게 하는가 또는 보사 자극과 보법 사법이죠. 단순 자극의 차이는 어떻게 나는가 어떨 때 이런 방법을 쓰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손 그림을 보시면은 손 그림 중에서 가운데 이 정중앙에 있는 기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기맥 A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손 뒷면에서는 뒷면 정중앙에 독기맥 B가 있습니다. 이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 기맥이 육장육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도 있고 네 번째 손가락도 첫째, 다섯째 손가락도 있지만 저희가 약속하시기를 주로 여기 두 개에도 6장부가 있고 6장부가 있는데 똑같은 장부가 있기 때문에 넷째, 다섯째 손가락 중심에 기맥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네 번째 손가락이 안쪽에도 폐기맥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손가락이 안쪽에도 폐기맥이 있습니다. 똑같이 폐기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지만 편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네 번째 손가락 폐기맥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풀의 기맥이 네 번째 손가락의 가운데 손가락에 있는 심포기맥은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손가락의 심포기맥을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폐기맥 그러면 이제는 둘째, 넷째지만 두 번째 것이다. 심포기맥 네 번째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을 쓰시니까요. 자, 그러면 폐기맥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폐기맥 이 점은 C 13번입니다. 13번. 그리고 이 점이 C의 1번 폐의 자리였죠. 자, 그러면 이 자리가 C의 5번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맥이 1번에서 13번까지 가는 기맥이 이루어지는데 장부 기능을 조절할 때는 이 1번에서 끝번까지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익히셨듯이 이 끝에서 2절까지의 오수혈을 이용한다 했습니다. 자, 이 오수혈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이 세 번째가 명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한 점을 더 넣어서 혈이 이렇게 5개가 오수혈이었습니다. 이 점에다가 침을 똑바로 꽂는 것이 단순 자극입니다. 자, 이것은 어느 증상이 있을 때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증상만 보고 쓰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한 가지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분 중에
혹시 비염이 있다면, 축농증이 있다면 코가 문제니까 코의 상응점을 어디라고 지금까지 익히셨어요? 자, A28점이라고 익히셨죠? 자, 이렇게 A28점에 앞봉이나 침을 꽂는데 이 자리에다가 조금 많이 꽂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봉이나 침을 많이 꽂는 것을 다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침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꽂아주시고요. 자, 이게 상응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처방에 어떤 걸 쓴다고 그랬죠? 기본방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A8, 12, 16 이렇게 기본방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코의 병이 어느 내장하고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서 내장의 상응점을 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응점에는 인체 상응점과 내장 상응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쓰셔야 좋다고 그랬죠. 자, 비염의 경우는 코가 지금 인체 상응점이 되는 거고 그 코병을 일으킨 주 원인이 폐이기 때문에 폐가 내장 상응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응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코 상응점, 폐 상응점, 기본방까지 쓰는 것이 상응요법입니다. 여기에 폐기맥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일단 진단을 안 하고 증상만 보고 쓸 때는 이 폐기맥 중에서 오수혈에다가 침을 뒀습니다. 이 5개 다 똑바로 꽂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수혈 중에서도 특성을 좀 봐서 침을 꽂으시려면 이 코병이 급성이다 지금. 바로 코병이 걸렸다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이 끝에 있는 혈이 무슨 혈이라고 그랬어요? 기정혈이라고 하면서 이 기정혈은 자기 병이 가장 급성일 때 사혈하거나 침 꽂는 자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코병이 급성일 때는 폐기맥의 맨 끝 기정혈에다 침을 똑바로 꽂습니다. 자, 급성인지 만성인지 모르면 5개를 다 꽂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개를 다 꽂는 것을 단순 자국인데 이 5개를 침을 다 꽂는 대신 꽂고 나서 다 떼고 나서는 이 자리에다 이렇게 앞봉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에다가 앞봉을 붙이고 기본방에 앞봉 붙이고 폐기모혈인 C의 1번에 앞봉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맥오수혈에 앞봉을 붙이려면 사이가 너무 좁아서 불편할 때도 있으시죠? 자, 이럴 때는 그 기맥오수혈 5개에다가 다 앞봉을 붙이시는 게 아니고 그 오수혈 중에서 메디와 메디 혈자리 2자리 이 2자리만 앞봉을 붙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봉을 2개만 그래서 이 2자리에 똑같은 색깔의 앞봉을 붙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색이면 다 은색을 붙이고 금색이면 다 금색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단순 자극입니다. 자, 그러니까 침을 꽂으려면 오수혈에다가 똑바로 다 꽂으시면 되고 앞봉은 메디와 메디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똑같은 색깔을 꽂아주는 것이 좋다. 자, 다시 말하면 상응점과 기본방과 기모혈에 은색 앞봉을 붙이셨으면 메디와 메디 자리도 은색 앞봉을 붙이는 게 좋고 상응점과 기본방과 기모혈에 금색 앞봉을 붙이셨으면 메디와 메디 자리도 금색 앞봉을 붙이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단을 하지 않고 증상만 보고 그 증상에 대한 상응점과 기본방과 증상에 관계되는 장부의 기모혈과 그 장부의 기맥 오수혈에 침을 똑바로 꽂는 것을 단순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 앞봉을 붙일 때는 상응점과 기본방과 기모혈에 같은 색깔의 앞봉을 붙이고 5점의 앞봉을 오수혈에 붙여도 됩니다만 조금 공간이 좁아서 복잡하니까 메디와 메디 사이에다가 똑같은 색깔의 앞봉을 붙이는 겁니다. 자, 오늘 당장에 앞봉이 준비되셨다면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는 자녀한테 이렇게 밤에 잘 때 앞봉을 붙여주신다면 훨씬 호흡이 고르게 될 겁니다. 숨을 잘 쉬면서 아주 숙면을 취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이 단순 자극입니다. 이 단순 자극에 비해서 진단을 해서 이 장부의 기능이 허증인지 실증인지 다시 말하면 기능이 저하된 것을 허증이라고 하고 기능이 항진된 것을 실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판단해서 허증일 때는 보법과 실증일 때는 사법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설명만 드리고 나중에 장부 기맥보사가 각각의 장부마다 다 끝난 후에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지금 단순 자극과 보사 자극을 장부별로 전부 알아보면 아주 많이 복잡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원리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축농증이나 비염이 있는데 이 축농증이나 비염이 폐기능이 허약해서 왔는지 폐기능이 항진돼서 왔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어디서 확인하느냐? 기초일 때는 복부에 폐를 진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눌러보는 겁니다. 눌러서 진단했을 때 그 진단처에서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으면 폐기능이 항진된 걸로 판단하고 상대적입니다. 두 군데를 똑같은 자리를 진단치를 누르는데 그 아픈 자리보다 조금 덜 아프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기능이 저하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진된 쪽에는 사법을 쓰고 저하된 쪽에는 보법을 쓰게 됩니다. 폐를 진단하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폐는 양쪽에 어깨 여기 오회돌기라고 가장 두드러진 뼈에서 약간 내려온 지점에 눌러서 이걸 중부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를 눌러서 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눌러봤더니 왼쪽은 안 아프고 비교적 안 아프고 오른쪽은 비교적 아팠다. 그러면 이건 상대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아픈 오른쪽이 폐 실증이 되는 것이고 안 아픈 왼쪽이 폐 허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축농증 가진 사람이 폐 허증으로 판단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코의 상응점이나 기본방이나 기모열은 똑같습니다. 단순 자극하고. 하지만 이 기맥의 오수열을 쓰는 방법인데요. 기맥의 오수열을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기맥에서 낙혈이라는 걸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침을 꽂아줄 때 보법은 이게 13번이었고 이게 15번이었으니까 가는 쪽으로 밀어주게 꼽는데요. 이때 어디에다 밀어주게 꽂아도 됩니다. C의 9번에 밀어주게 꽂아도 되고 C의 11번에 밀어주게 꽂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특별하게 침 한 점으로 효과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낙혈이라고 하는데 낙혈은 어떻게 정하시느냐 하면 언제나 모든 기맥의 낙혈은 3절과 2절 아래 무늬를 이어서 4등분 하신 후에 반등분 하시고 또 반등분 하시면 4등분이 되겠죠. 4등분 하신 다음에 3절에서 4분의 1 내려오는 지점이 모든 기맥의 낙혈이 됩니다. 그래서 침 하나 가지고 보사를 할 때는 이 낙혈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폐의 기맥의 낙혈은 4분의 1, 3절에서 떨어온 자리가 이게 C의 8번이 됩니다. 폐 허증일 때는 침을 이 점에다 어떻게 꽂느냐 하면 이 자리가 폐의 13번, C의 13번이고 이 자리가 C의 5번이니까 이쪽으로 흐름을 잘 흘러가도록 침을 비껴서 꽂아주면 됩니다. 그게 보법이죠. 가는 쪽으로 밀어주는 게 보법입니다. 힘나라고. 그럼 어떻게 꽂느냐? 침을 이런 방향으로 꽂아줘라 이겁니다. 직자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꽂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쪽 기맥번호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힘차게 올라간다 이겁니다. 지금 이 기맥이 허증이라서 힘이 약해서 여기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쑥 꽂아주면은 이쪽이 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방법을 이제 사법이다 이런 보법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맥번호 많은 쪽을 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폐보법을 만드는 반면 폐사법, 그러니까 그러면 침을 이렇게 해서 이제 꽂고 있다가 20-30분 있다가 빼실 거 아닙니까? 빼고 나서 내가 앞봉을 붙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붙이는 자리는 똑같습니다. 상응점이나 기본방이나 기모열은 똑같은데 앞봉을 단순 자극일 때는 이 두 군데에다 똑같은 색을 썼었습니다. 그러시죠? 자, 그런데 보법이나 사법을 쓸 때는 이 두 군데에 있는 앞봉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앞봉은 은색과 금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은색은 마이너스 이온과 같고 금색은 플러스 이온과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이온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당겨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 즉 색깔이 서로 다른 앞봉을 한 기맥에 붙여서 보법을 만들 때는 자, 기맥 번호가 이쪽이 많으니까 많은 쪽에다가 플러스 앞봉을 붙인다면 적은 쪽에다가 마이너스 앞봉을 이렇게 붙여준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기가 땡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의 축농증은 폐기 허약증에서 왔기 때문에 코라든지 기본방이라든지 기모열은 쓰시면서 폐기맥에 힘을 불어 넣어준 겁니다. 보법을 써서. 자, 이때 침을 꽂을 때는 이렇게 꽂으신다고 그랬어요. 낙혈에다. 그쵸? 예, 가는 쪽으로. 자, 이것이 보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이 축농증이 폐실증에서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왼쪽에 중부자리가 아팠다. 폐진단처가 아팠다. 폐실증이다. 그러면 폐사법을 당연히 쓰셔야 되겠죠. 자, 폐사법을 쓰실 때에도 인체 상응점과 기본방과 내장 상응점은 똑같습니다. 한데 이 기맥을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침을 꽂으려면 어떻게 꽂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보법은 가는 쪽으로 밀어줬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나 기가 넘치게 갔기 때문에 그 기를 올라간 것을 빼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법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역시 낙혈 4분의 1 떨어지는 자리에 침은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침이 꽂혀진 상태에서 20분 내지 30분 있다가 침을 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침을 다 빼고 나서 내가 앞봉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상응점이나 기본방이나 기모열은 앞봉 색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떻게 붙여야 되겠습니까? 아까 보법은 기맥번호 적은 쪽이 마이너스, 기맥번호 많은 쪽이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가는 쪽으로 땡겨가게 해줬기 때문에 사법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기맥번호 많은 쪽에 마이너스, 기맥번호 적은 쪽에 플러스를 해야 이 너무나 넘치게 올라갔던 것이 반대로 빠질 거 아닙니까? 밑쪽으로 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장부 허실을 진단해서 보법을 쓸 곳은 보법하고 사법을 쓸 곳은 사법을 쓰게 됩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익혀두실 것은 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침은 기맥 흘러가는 쪽으로 밀어줘서 꼽는 것이고 앞봉은 기맥번호 많은 쪽이 금색, 적은 쪽이 은색이고요. 사법은 기맥번호 반대쪽으로 침을 꽂아주는 것이고요. 앞봉은 기맥번호 많은 쪽이 은색, 기맥번호 적은 쪽이 금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사법을 하게 되는데 이 보사법을 각 장부마다 단순 자극하고 같이 익히시게 되면 매우 혼란스러워서 이 부분은 나중에 뒷면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으로 기맥이 임기맥에서부터 간기맥까지 14기맥이 나오는데 이 14기맥 중에서 임기맥과 독기맥에는 보사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하나의 독립된 장기의 기맥이 아니고 앞면 정중앙과 뒷면 정중앙을 구분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사법이 없고 상응요법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기맥에서는 단순 자극과 보사 자극이 이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 각각의 기맥의 위치를 잘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14기맥과 그 기맥을 이용한 보사 자극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자, 보법과 사법 있고 단순 자극이 있다는 것이죠. 큰 차이는요. 단순 자극은 증상만 듣고 쓰는 것이고 여러분 아주 이용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 자극은 반드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꾸만 머릿속으로 기맥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가능하면 손에다가 기맥을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실 때는 무리하게 첫째, 둘째, 셋째는 안 그리셔도 된다고 그랬죠? 넷째, 다섯째 앞면, 뒷면 기맥을 그리시면서 유주, 흐르는 방향을 기억을 하시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